애들레이드 외곽의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진 곳. 토마스의 낡은 석조 농가는 70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은퇴한 사업가 토마스는 화려했던 도시 생활을 접고 이곳으로 돌아와 포도밭을 가꾸며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그의 삶은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깊고 그윽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어느 날 애들레이드 시내의 작은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토마스는 발길을 옮겼다. 화려한 색채와 독특한 구도의 그림들 사이를 거닐던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 여인이었다. 나탈리. 그녀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기 넘치는 눈빛과 우아한 분위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프랑스 혈통의 화가인 그녀는 캔버스 앞에서 마치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아내려는 듯 열정적으로 붓을 움직이고 있었다. 토마스는 나탈리의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발길을 멈췄다. 그녀의 그림은 강렬하면서도 섬세했고 슬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듯했다. 그림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깊은 감성은 토마스의 마음을 흔들었다. 용기를 내어 토마스는 나탈리에게 말을 걸었다. 그림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색채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나탈리는 붓을 멈추고 토마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감사합니다. 제 그림을 좋게 봐주시니 기쁘네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미술, 음악, 문학,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토마스는 나탈리의 해박한 지식과 예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탈리 또한 토마스의 차분하고 사려 깊은 모습, 그리고 그의 삶의 깊이에 매료되었다. 전시회를 나와 함께 걷는 동안 토마스는 나탈리에게 자신의 포도밭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넓은 포도밭과 오래된 농가를 나탈리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곳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나탈리, 괜찮으시다면 제 포도밭에 한번 놀러 오시겠어요? 애들레이드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직접 만든 와인도 맛보여드리고 싶고요. 나탈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토마스. 당신의 포도밭은 어떤 곳일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음 주말 토마스의 포도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토마스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다. 마치 젊은 시절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텅 비어있던 일상의 나탈리라는 새로운 색깔이 더 칠해지는 듯했. 주말 아침 나탈리는 토마스의 차를 타고 애들레이드 외곽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점점 더 푸르고 평화로워졌다. 드넓은 포도밭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멀리 푸른 언덕이 겹겹이 펼쳐져 있었다. 나탈리는 창밖 풍경에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토마스. 마치 그림 같아요.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탈리가 좋아하니 기쁘네요. 이곳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지만 다시 돌아오니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잠시 후 토마스의 석조 농가에 도착했다. 오래된 돌담과 담쟁 이덩굴이 덮인 농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나탈리는 농가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정말 멋진 곳이에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드네요. 토마스는 나탈리를 포도밭으로 안내했다. 끝없이 펼쳐진 포도나무들이 초록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했다. 토마스는 포도밭을 거닐며 포도 재배 과정과 와인 양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탈리에게 들려주었다. 나탈리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포도밭을 산책하며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따뜻한 햇살 아래 포도 향기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오후에는 토마스가 직접 만든 와인과 간단한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 농가 안뜰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두 사람은 포도밭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토마스는 나탈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소개하며 와인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나탈리는 와인 맛을 음미하며 감탄했다. 정말 훌륭한 와인이에요. 토마스는 못하는 게 없네요. 토마스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칭찬 감사합니다. 나탈리 앞에서는 뭐든 잘하고 싶어지네요.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더욱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탈리는 남편과의 사별을 겪었던 슬픔과 고독,
그리고 화가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토마스 또한 사업가로서 성공했지만 내면에는 늘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했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공유하며 두 사람은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 토마스는 나탈리를 농가 안으로 안내했다. 오래된 벽난로가 있는 거실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토마스는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음악을 감상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토마스는 나탈리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나탈리 또한 토마스를 바라보며 그의 눈빛을 읽으려 했다. 결국 침묵을 깬 것은 나탈리였다. 나탈리는 토마스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토마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토마스는 나탈리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았다. 나탈리,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나고 제 삶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끌리는 강렬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뜨거워졌다. 벽난로의 불꽃은 점점 더 강렬하게 타올랐고 클래식 음악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토마스는 용기를 내어 나탈리에게 입을 맞추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의 감촉은 두 사람의 마음을 녹였다.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두 사람은 격렬하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밤, 토마스와 나탈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의 해소가 아니었다. 오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갈망했던 따뜻함과 사랑을 서로에게서 발견하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한 충만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다. 토마스는 나탈리가 옆에서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미소 짓는 듯했다. 토마스는 나탈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텅 비어있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탈리가 눈을 뜨자 토마스는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잘 잤어요, 나탈리. 나탈리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네, 토마스 덕분에 정말 편안하게 잤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아침 햇살을 즐겼다. 어색함이나 불편함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오랜 연인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토마스는 나탈리에게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탈리, 우리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나탈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토마스, 저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에요. 당신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탈리의 말에는 약간의 망설임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탈리의 망설임은 당연했다. 두 사람은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랐다. 나탈리는 도시에서 화가로 활동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왔고 토마스는 은퇴 후 포도밭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 달랐다. 하지만 토마스는 나탈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나탈리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탈리,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남은 시간을 서로에게 집중하며 행복하게 보내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마스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탈리는 감동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토마스, 당신의 마음이 정말 고마워요.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은 제 삶의 마지막 사랑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토마스와 나탈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토마스는 나탈리를 위해 애들레이드 시내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나탈리는 틈날 때마다 포도밭을 방문하여 토마스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토마스의 아들 마이클이 갑자기 포도밭을 찾아왔다. 시드니에서 사업을 하는 마이클은 냉정하고 현실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에만 골몰하며 살아왔고 아버지의 사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마이클은 아버지에게 나탈리와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는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나이 드신 아버지를 꼬드겨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수작이라고요. 토마스는 아들의 막말에 분노했다. 마이클, 말 조심해. 나탈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탈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마이클은 비웃으며 말했다. 제가 뭘 모른다는 거죠? 뻔한 수작 아니겠어요? 늙고 돈 많은 남자 꼬셔서 인생 역전하려는 여자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는 순진하시니까 속아 넘어가시는 거겠지만 저는 안 속아요. 마이클의 막말은 점점 더 심해졌고 토마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우고 말았다. 마이클은 아버지에게 절대로 나탈리와 결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시드니로 돌아갔다. 아들과의 싸움으로 토마스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는 사랑하는 나탈리와 아들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다. 마이클이 돌아간 후 토마스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나탈리를 사랑했지만 아들과의 관계도 소중했다. 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탈리와 결혼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다. 나탈리 또한 토마스의 상황을 알고 마음 아파했다. 그녀는 토마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나탈리는 토마스를 만나 진지하게 말했다. 토마스, 우리 잠시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마스는 깜짝 놀라 나탈리를 바라보았다. 나탈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정말로... 나탈리는 슬픈 눈으로 토마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아들 마이클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가 당신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당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저는 당신 때문에 당신과 아들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토마스는 나탈리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나탈리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나탈리, 제발 가지 마세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마이클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이해해 줄 거예요. 나탈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토마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는 아니에요. 마이클은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은 그의 아버지예요. 그들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이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는 달라요. 우리는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당신과 아들 사이가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제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나탈리의 단호한 태도에 토마스는 절망했다. 그는 나탈리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다. 결국 토마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탈리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별은 슬프지만 아름다웠다.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더 큰 사랑을 위해 이별을 선택한 것이다. 나탈리는 토마스의 포도밭을 떠나 다시 애들레이드 시내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토마스는 홀로 텅 빈 농가에 남겨졌다. 그의 삶은 다시 흑백으로 돌아간 듯했다. 나탈리가 떠난 후 토마스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잠겼다. 그는 매일 포도밭을 가꾸고 와인을 만들었지만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듯했다. 나탈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매일 밤 나탈리의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토마스는 나탈리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다. 나탈리가 떠난 것은 슬펐지만 아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토마스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이클, 아버지다. 잘 지내니? 마이클은 냉담하게 대답했다. 볼 일이 뭐죠? 토마스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마이클, 아버지와 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너와 싸운 후로 계속 생각했어. 내 말이 맞았어. 나는 너무 늙었고 어리석었어. 나탈리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마이클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그 여자랑 헤어진 거예요? 토마스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나탈리는 떠났어. 이제 너와 나, 우리 둘만 남았어. 마이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버지와 아들로서. 마이클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토마스는 따뜻하게 말했다. 괜찮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이번 주말에 시드니로 갈게.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할까?
마이클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요, 아버지.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토마스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는 나탈리를 잃었지만 아들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주말 토마스는 시드니로 날아갔다. 공항에서 마이클이 토마스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반갑게 포옹했다.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토마스와 마이클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마이클은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오해와 걱정을 털어놓았고 토마스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과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화해했다. 마이클은 아버지에게 나탈리에 대해 다시 물었다. 아버지, 나탈리라는 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나요?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마음이 따뜻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 네가 오해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마이클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탈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나탈리에게 다시 연락해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혹시 나탈리에게 다시 연락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두 분이 서로 사랑하신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아버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토마스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다. 마이클, 정말 그렇게 생각해? 마이클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탈리라는 분도 아버지에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토마스는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다. 그는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용기를 내어 나탈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울리고 나탈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토마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탈리, 저 토마스예요. 나탈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토마스, 무슨 일이에요? 토마스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나탈리,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요. 마이클도 이제 우리 관계를 이해해줘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만나요? 나탈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 토마스, 저도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다시 시작할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토마스는 기쁨에 벅차올랐다. 그는 다시 사랑하는 나탈리와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의 축복까지 받았다. 며칠 후 나탈리는 다시 토마스의 포도밭을 찾았다.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하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포도밭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햇살은 따뜻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토마스는 나탈리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나탈리, 나와 결혼해줘요.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나탈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토마스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네, 토마스, 당신과 결혼할게요. 당신은 제 삶의 전부예요. 두 사람은 포도밭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사랑은 늦었지만 더욱 뜨겁고 아름다웠다. 황혼역의 사랑은 석양처럼 붓고 깊고 영원했다. 애들레이드의 황혼 아래 토마스와 나탈리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맞이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외전, 나탈리의 애들레이드의 작은 아파트. 나탈리는 텅 빈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다. 토마스의 포도밭을 떠나온 지 며칠, 그녀의 삶은 다시 흑백 영화처럼 무채색으로 변해버린 듯했다. 창밖으로는 애들레이드 시내의 분주한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토마스와의 추억만이 맴돌았다. 따뜻한 햇살 아래 빛나는 포도밭, 토마스가 손수 만들어준 와인의 향기, 벽난로 앞에서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들, 모든 것이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토마스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토마스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토마스와 아들 마이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녀가 토마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토마스를 떠나고 보니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아프고 허전했다. 마치 심장이 통째로 뜯겨나간 듯 숨쉬는 것조차 힘겨웠다. 나탈리는 화가였다. 슬픔과 고독, 기쁨과 사랑, 그녀의 모든 감정은 캔버스 위에서 색채와 형태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어떤 색깔도 칠할 수 없었다. 붓을 들면 손이 떨렸고 캔버스 위에는 잿빛 물감만이 번져나갔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희망과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그대로 캔버스에 투영되었다. 매일 아침 나탈리는 습관처럼 커피를 내렸다. 토마스와 함께 마셨던 커피는 향기로웠지만 혼자 마시는 커피는 씁쓸하기만 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토마스의 농가를 떠올렸다. 넓은 정원, 오래된 석조 건물, 포도밭을 가득 채운 포도나무들. 그곳은 그녀에게 마치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다. 토마스와 함께라면 그녀는 남은 인생을 그곳에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낙원에서 쫓겨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면 나탈리는 더욱 외로움에 시달렸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져 어둠 속에서 토마스를 그리워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토마스와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꺼내 읽었다. 편지 속에는 토마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편지를 읽을수록 그녀는 토마스를 더욱 그리워했고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토마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토마스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탈리는 캔버스 앞에 다시 앉았다. 며칠 동안 붓을 놓았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흰색 물감을 얇게 펴바르고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랐지만 붓이 움직일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토마스의 포도밭이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포도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포도잎, 흙냄새와 포도향기가 가득한 공기. 그녀는 캔버스 위에 포도밭의 풍경을 하나하나 그려나갔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탈리는 점차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색채들은 그녀의 슬픔을 조금씩 씻어내고 희망의 빛을 불어넣는 듯했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붉은 석양을 덧칠했다. 석양은 슬픔과 아름다움,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색이었다. 그녀는 석양 아래 펼쳐진 포도밭을 그리며 토마스와의 사랑이 비록 슬픈 결말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희망의 빛이 떠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나탈리의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탈리, 저 토마스예요. 토마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나탈리의 눈에서는 저절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흐느끼며 토마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었다. 토마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탈리,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요. 마이클도 이제 우리 관계를 이해해줘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만나요, 나탈리. 나탈리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토마스, 저도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전화 통화를 마치고 나탈리는 캔버스 앞에 놓인 그림을 다시 바라보았다. 석양 아래 펼쳐진 포도밭은 여전히 슬프지만 어딘가 따뜻하고 희망찬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붓을 들어 캔버스 한켠에 작은 흰색 꽃을 그려 넣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녀의 작은 염원이었다. 애들레이드의 붉은 석양 아래 나탈리의 마음속에는 다시 사랑과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